문은 잠겼어요. 제가 물었죠. 여기 파도 소리에 묻히겠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바람이 다 소리를 다 지워줄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웃음 끝에 우리는 동시에 다가섰습니다. 창밖 등대 불빛보다 이 방 안의 온기가 더 뜨거웠죠. 그 밤 파도와 바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깊게 확인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 제 게스트하우스 끝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7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마음은 파도처럼 여전히 벅차게 밀려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안개에 갇힌 바다와 폭우, 절벽 등대, 무인도, 파란만장한 여정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 섬 이야기의 전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바다 같은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파도와 함께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진이에요. 전라남도 작은 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지켜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섬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쉽지 않아요.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면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겨울엔 며칠씩 손님 한 명 없는 날도 부지기수예요. 그런 날이면 저는 게스트하우스 앞 해변으로 나가서 바다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오늘도 손님이 안 왔네. 너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파도 소리가 제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괜찮아. 나는 항상 여기 있잖아.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57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예전만큼 기운도 없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 게스트하우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일이었고, 이곳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끔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계시고,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했어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57세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다와만 대화하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4월 중순이라 아직 쌀쌀했지만 봄비가 내린 후라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예약 손님이 없는데?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묵직한 카메라 가방과 삼각대를 든 중년 남성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가 꽤 크시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이는데
뭔가 많은 세월을 견뎌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리자 그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여행 작가이신 윤태섭 씨였어요. 나이는 59세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여행 기사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필 오늘 마지막 배편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후 4시 배를 타려고 했는데 사진 찍는데 너무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태섭 씨가 미안한 듯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든 카메라 장비들이 정말 무거워 보였는데 그걸 들고 섬 곳곳을 다니셨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을 안내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섬이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해질녘 바다 색깔이 환상적이더라고요. 태섭 씨가 진심으로 감탄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오랜만에 섬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사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제가 말끝을 흐리자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태섭 씨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짐을 정리하신 후에는 로비에 내려오셔서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 아침 첫 배로 나가시면 되니까 천천히 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태섭 씨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며칠 더 머물고 싶어요. 이 섬에 대해 제대로 된 기사를 써보고 싶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오랜만에 나이 비슷한 분을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만남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 저는 태섭 씨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로 했어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오늘 아침에 어부 아저씨가 싱싱한 고등어를 가져다 주셨고, 제가 직접 담근 막걸리도 있었어요. 부엌에서 고등어를 구우면서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손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고등어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걸리도 미리 차게 준비해 둔다고요. 와, 정말 맛있겠네요. 태섭 씨가 식탁에 앉으시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고등어 굽는 냄새가 게스트하우스 전체에 퍼져서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났어요.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막걸리 잔을 따라 드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섭 씨가 젓가락으로 고등어 살을 떼어서 입에 넣으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신 후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 맛은 사진보다 강렬하네요. 태섭 씨가 진심으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요리를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특히 여행 작가이신 분이 전국 각지의 음식을 드셔보셨을 텐데 그런 분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시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어요. 태섭 씨가 고등어를 한 젓가락 더 드시면서 연신 감탄하시더라고요. 막걸리도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어요.
직접 담그신 거죠. 감칠맛이 정말 깊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섬에서 나는 재료들 이야기,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다의 모습,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상들을 들려드렸어요. 태섭 씨는 정말 좋은 청중이셨어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절한 때에 질문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태섭 씨의 말씀에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행복했을까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혼자가 된 후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태섭 씨가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태섭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섬 곳곳을 돌아보려고 해요. 일출 사진도 찍고 싶고요. 그러면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태섭 씨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녁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내일 태섭 씨가 어떤 제안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게스트하우스 정리를 시작했는데, 어라, 태섭 씨가 벌써 일어나서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일찍 일어나신 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태섭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일출 사진을 찍으려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섬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어서요.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태섭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실래요? 섬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아시는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섬을 돌아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어선을 빌려서 바다에서 섬 전체를 바라보는 사진도 찍고 싶어요. 태섭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졌어요. 마침 게스트하우스와 친한 어부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전화를 드려보니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배를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실까요? 배 멀미는 안 하시죠? 태섭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배는 육지 사람들보다 훨씬 익숙했어요. 오히려 태섭 씨가 멀미하실까봐 걱정되더라고요. 30분 후에 저희는 작은 어선에 올라탔어요. 어부 아저씨가 배를 몰아주시기로 했고, 태섭 씨는 온갖 카메라 장비를 꼼꼼히 챙기셨어요. 저는 간단한 간식과 물을 준비해서 가져갔고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면서 태섭 씨가 연신 감탄하시더라고요. 육지에서 바라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섬의 모습이 펼쳐졌거든요. 절벽 위에 자리한 등대, 작은 포구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기암 궤석들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섬 같네요. 태섭 씨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매일 보던 섬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자금만이 정말 예뻐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자 태섭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쪽으로 가볼까요? 어부 아저씨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마음껏 구경하세요.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태섭 씨는 정말 전문가답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때로는 바다 가까이 몸을 기울여서, 때로는 높이 들어 올려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 씨도 같이 들어가서 사진 찍을까요? 태섭 씨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태섭 씨가 섬의 아름다운 주인이 같이 있어야 더 의미 있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다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곧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 그렇게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바다를 돌아다니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하늘도 맑고 바다도 잔잔해서 완벽한 촬영 날씨였는데 갑자기 멀리서 회색빛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부 아저씨가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지시더라고요. 이상하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어부 아저씨가 중얼거리시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짙은 안개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멀리 보이던 안개가 순식간에 저희를 감쌌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었거든요. 이런 갑자기 안개가 이렇게 짙어지다니. 어부 아저씨가 당황하시면서 배의 속도를 줄이셨어요. 태섭 씨도 카메라를 내려놓으시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배가 방향을 잃기 시작했어요. 어부 아저씨가 나침반을 보시면서 애쓰시는데도 어디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평소에 잘 알던 바다였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칠어지면서 파도가 점점 높아졌거든요. 작은 어선이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배 난간을 꼭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태섭 씨가 제 쪽으로 다가오시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점점 더 거세져서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배 위로 넘쳐들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모두 물에 흠뻑 젖었어요. 어부 아저씨가 모두 난간을 꼭 잡으세요. 라고 외치셨어요. 저는 난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는데도 파도 때문에 몸이 자꾸 흔들렸어요. 태섭 씨가 제 옆으로 와서 같이 난간을 잡으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태섭 씨가 제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 잔잔한 바다만 보던 저에게는 이렇게 거친 바다가 너무 낯설었어요. 몇십 분이 지났을까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부 아저씨가 계속 방향을 찾으려고 애쓰시는데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파도는 더 거세졌어요.
저는 난간을 놓으면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부 아저씨가 저기 작은 폭우가 보여요. 라고 외치셨어요.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바위와 작은 폭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바다를 헤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배가 폭우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폭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했거든요. 태섭 씨도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과연 저희가 무사히 그 작은 폭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위험한 바다에서의 경험이 저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어부 아저씨의 노련한 솜씨 덕분에 저희는 가까스로 작은 폭우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폭우 입구에는 뾰족한 암초들이 많아서 정말 위험했는데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배를 조종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배가 폭우에 닿는 순간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안전한 것도 잠깐이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웠거든요. 어머, 이제 비까지 오네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부 아저씨는 급하게 배를 단단히 묶으시고 저희에게 피할 곳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폭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마땅히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태섭 씨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폭우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창고 같은 게 있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예전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저희는 폭우를 맞으며 급하게 그 창고로 뛰어갔어요.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지만 일단 비는 피할 수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래된 나무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서 났어요.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부 아저씨는 자신의 배를 챙기러 다시 나가셨고 저희 둘은 창고 안에 남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정말 오늘 날씨가 이상하네요. 태섭 씨가 젖은 머리를 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옷이 흠뻑 젖어서 추웠어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예전에 어구들을 보관하던 곳인 것 같았어요. 벽 한쪽에는 낡은 어망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녹슨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이런 폭우는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태섭 씨가 카메라 가방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비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태섭 씨가 안심시키듯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방수 가방이라서 다행히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비싼 카메라들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젖은 옷 때문에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4월이라서 날씨가 따뜻하긴 했지만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태섭 씨가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으셨어요. 어부들이 남겨둔 것들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태섭 씨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불안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태섭 씨와 함께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창고 안에서는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젖은 옷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있던 저희에게 태섭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창고 구석에서 낡은 밧줄을 찾아서 즉석 빨래줄을 만드신 거예요. 저희는 젖은 겉옷을 벗어서 걸어두었어요. 다행히 속옷은 그리 젖지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태섭 씨가 창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하셨어요. 낡은 상자 안에서 오래된 등잔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런 게 있네요. 태섭 씨가 기뻐하시면서 등잔을 들어 보이셨어요. 정말 오래된 물건 같았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등잔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다행히 불을 켤 수 있었어요.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불을 붙이시니까 창고 안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전기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옛날 영화 속 장면 같았거든요. 등잔불이 켜지자 창고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별세계 같았어요. 이제 좀 괜찮네요. 태섭 씨가 등잔불을 바라보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태섭 씨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태섭 씨가 갑자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섬에 전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태섭 씨가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앉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옛날 이 섬에 아름다운 해녀가 살았대요. 그 해녀는 바다의 정령과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어요. 마치 전문 성우 같았거든요. 바다의 정령은 매일 밤 해녀를 만나러 왔는데 언제나 안개를 몰고 와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태섭 씨의 이야기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등잔불이 흔들리면서 만드는 그림자와 함께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태섭 씨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낮고 깊은 음성이 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밖의 빗소리와 어우러져서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녀가 육지의 한 어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태섭 씨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바다의 정령은 너무 슬퍼서 그날 밤 큰 폭풍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섬 근처에서는 갑작스러운 안개와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희가 겪은 일이 그 전설과 비슷해서 더욱 신기했어요. 그럼 오늘 저희가 만난 안개도 바다 정령의 장난이었을까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보자
태섭 씨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태섭 씨의 대답에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상황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등잔불 옆에서 전설을 들으며 앉아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태섭 씨는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좋고 표현력도 뛰어나셨어요. 여행 작가라서 그런지 말솜씨가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태섭 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밖에 빗소리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섭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 빗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드디어 그쳤어요. 태섭 씨가 창고 문을 살짝 열어보시더니 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폭우가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까의 그 거센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 있었어요. 이제 나갈 수 있겠네요. 태섭 씨가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 나갔는데 비가 온 후라서 공기가 정말 맑고 상쾌했어요. 바다도 아까보다 훨씬 잔잔해져 있었고요. 어부 아저씨도 배를 정리하시면서 안심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태섭 씨가 갑자기 폭우 뒤편 절벽을 올려다보시더라고요. 그곳에는 오래된 등대가 하나 서 있었어요. 저 등대 올라가 보고 싶어요. 태섭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대까지 가는 길이 꽤 험할 텐데 괜찮으실까 싶었어요.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태섭 씨의 눈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역시 전문 작가이신 분답게 좋은 촬영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등대는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실제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어요. 절벽으로 이어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돌길이 가파르고 비가 온 후라서 미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태섭 씨가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올라가는 도중에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그런지 소금기도 섞여 있었어요. 옷자락이 팔랑팔랑 날리고 머리카락도 흩날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태섭 씨가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사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섭 씨와 함께하는 이 특별한 경험을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등대로 가는 길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아까 그 거친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져 있었고 햇살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태섭 씨와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태섭 씨가 계속 앞에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끔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이런 험한 길도 혼자였다면 절대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태섭 씨가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히도 등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거센 바람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태섭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등대 입구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등대라서 문이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열려 있었어요. 태섭 씨가 먼저 들어가시면서 안전한지 확인해 주셨어요. 등대 안은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꽤 높아 보였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까요? 태섭 씨가 물어보셨는데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태섭 씨가 계속 앞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힘이 났어요. 등대 안에서도 바람 소리가 우웅거렸어요. 밖에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모험 같은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계단을 다 오르고 등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태섭 씨와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등대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숨이 차서 한참을 헐떡였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360도로 펼쳐진 바다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거친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온한 바다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와, 정말 환상적이네요. 태섭 씨가 감탄하시면서 카메라를 꺼내셨어요. 저도 이런 장관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섬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작은 섬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보석 같았어요. 바다 위로 햇살이 비치면서 만드는 은빛 물결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마치 바다 전체가 거대한 거울 같았어요. 멀리 보이는 다른 섬들도 신기루처럼 아름답게 보였고요. 이런 풍경을 태섭 씨와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등대 꼭대기는 바람이 정말 거셌어요. 아래에서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계속 불어서 몸이 자꾸 흔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등대 난간을 꽉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몸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태섭 씨가 재빨리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조심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태섭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있는 동안 저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아까까지 무서웠던 바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런 든든한 분이 곁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섭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서야 손을 떼셨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등대 꼭대기에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태섭 씨는 연신 사진을 찍으셨고, 저는 그런 태섭 씨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진은 서울에서는 절대 찍을 수 없어요. 태섭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평생 봐왔던 풍경이지만 태섭 씨의 눈을 통해 보니까 정말 새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니요. 바람이 조금 잦아든 틈에 저희는 등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도 조심스러웠지만 태섭 씨가 계속 앞에서 안내해 주셔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어요. 등대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폭우로 돌아왔을 때 어부 아저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바다도 잔잔해졌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특별한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태섭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등대에서 태섭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태섭 씨도 비슷한 기분이신 것 같았어요. 뭔가 저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서 마을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오늘 밤 마을 축제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축제라서 저도 매년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태섭 씨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장터에는 여러 가지 음식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시골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태섭 씨가 신기해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이었거든요. 저도 태섭 씨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혜진아, 오늘 손님과 함께 왔구나.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섭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마을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셨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불꽃놀이였어요. 매년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정말 볼거리였거든요. 저희는 해변가 좋은 자리를 미리 잡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드디어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펑 하고 터지는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바다 위로 반사되는 불꽃의 모습은 2배로 아름다웠고요. 저와 태섭 씨는 나란히 서서 불꽃놀이를 바라봤어요. 색색깔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어요. 특히 태섭 씨와 함께 보는 첫 번째 불꽃놀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낭만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태섭 씨가 불꽃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저도 매년 보는 불꽃놀이였지만 태섭 씨와 함께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웠거든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늘 전체가 화려한 색깔로 물들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정말 무지개 같은 불꽃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태섭 씨를 힐끗 바라봤는데 그분도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태섭 씨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더욱 큰 불꽃이 터져서 저희를 둘러쌌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마치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불꽃과 태섭 씨만 보였어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대형 불꽃이 터졌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늘 전체가 금색으로 물들면서 마을 전체를 밝게 비춰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정말 꿈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섭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하루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로맨틱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7세에도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의 특별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황혼연애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불꽃놀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특히 태섭 씨와 나란히 서서 불꽃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하늘 전체가 화려한 색깔로 물들면서 정말 장관을 이뤘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빠져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섭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가장 큰 불꽃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금색과 은색이 섞인 거대한 불꽃이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바다까지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그때 태섭 씨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이 장면은 제 원고 첫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태섭 씨의 목소리가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불꽃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제게만 들리도록 조심스럽게 속삭여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태섭 씨의 글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왜 하필 이 장면을 원고의 첫 페이지로 선택하신 걸까요? 저는 궁금해서 태섭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불꽃놀이를 보면서도 계속 태섭 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행 작가이신 분이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하필 오늘 이 순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다음 불꽃이 터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태섭 씨께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말 궁금했거든요. 태섭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때로는 풍경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어쨌든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불꽃놀이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 저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어깨가 스치거나 팔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마지막 대형 불꽃이 터지고 나서 태섭 씨가 다시 속삭이셨어요. 정말 완벽한 엔딩이네요. 저는 그 말이 불꽃놀이를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의 하루를 두고 하신 건지 궁금했어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았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운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불꽃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태섭 씨가 오늘의 경험들을 어떻게 글로 쓰실지 상상해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섭 씨가 말씀하셨어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걷기 좋은 날씨였어요. 저도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태섭 씨와 함께여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태섭 씨는 계속 오늘의 일들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무언가를 적기도 하시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태섭 씨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오늘의 이 순간이 태섭 씨의 원고 첫 페이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섭 씨가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어제 불꽃놀이를 보면서 섬 근처에 작은 무인도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독특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무인도는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인도라니 정말 모험 같네요.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하자 태섭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제와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어부 아저씨께 다시 배를 빌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오늘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전 10시쯤 저희는 작은 배에 올라탔어요. 태섭 씨는 어제보다도 더 많은 카메라 장비를 준비하셨어요. 무인도는 저희 섬에서 배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해서 완벽한 촬영 날씨였거든요. 무인도에 가까워질수록 그곳의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작은 섬이었지만 기암 괴석들이 장관을 잃었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태섭 씨가 연신 감탄하시면서 벌써부터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배가 무인도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부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파도가 있어서 배를 바위에 직접 대기 어려워요. 갯바위로 점프해서 올라가셔야 해요. 생각보다 더 모험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태섭 씨가 먼저 갯바위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정말 민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조심스럽게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갯바위로 발을 내디뎠는데 생각보다 바위가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태섭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무인도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360도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에서 보는 바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태섭 씨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무인도의 모습을 담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태섭 씨의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1시간 정도 촬영을 한 후 저희는 다시 배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태섭 씨가 먼저 갯바위로 내려가셨고 저도 뒤따라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올라올 때와 달리 내려갈 때는 더 위험했거든요. 갯바위가 생각보다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바닷물이 튀어서 바위 표면이 젖어 있었고 이끼 같은 것도 끼어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저는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려던 찰나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었어요. 아, 소리를 지르면서 바다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깊은 바다로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 위험한 순간에 저는 정말 아찔했어요.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게다가 옷을 다 입고 있어서 물에 빠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태섭 씨가 바로 아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미끄러지는 걸 보시고는 급하게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과연 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바다로 떨어질 뻔했을 때 태섭 씨가 번개같이 움직이셨어요. 정말 반사적으로 제 손목을 꽉 잡아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태섭 씨의 강한 손아귀를 느꼈어요. 정말 든든하고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조심하세요. 태섭 씨가 힘껏 저를 끌어올리시면서 외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태섭 씨의 팔에 의지해서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몇 초만 늦었어도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진 후에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섭 씨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제게는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태섭 씨도 저를 구해주신 후에 한참 동안 제 손목을 잡고 계셨어요. 제가 완전히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태섭 씨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태섭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무서웠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태섭 씨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위험한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든든했거든요. 저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섭 씨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저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그 손을 놓으면 다시 위험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니면 이 특별한 순간이 끝나버릴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바다 바람이 저희 주위를 감쌌어요. 아까의 위험한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태섭 씨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부 아저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저희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섭 씨가 저를 구해주신 그 순간이 저희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았거든요. 몇 분이 지나서야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손을 놓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결국 어부 아저씨의 부름에 저희는 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배 안에서도 태섭 씨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물을 마실지,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인도에서의 이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험했지만 동시에 태섭 씨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제 손목을 잡아 끌어올려 주셨던 그 순간의 느낌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계속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태섭 씨의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었어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태섭 씨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과연 앞으로 저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인도에서의 위험한 경험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도 엉클어지고 옷도 바닷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멈춰 섰어요. 뭔가 이 하루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태섭 씨도 마찬가지인 듯 현관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태섭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평생 이런 모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생명을 구해주신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현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게 된 거예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없이 서로를 안게 되었어요. 태섭 씨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맞았는데도 그분의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그 온기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런 포옹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바닷바람이 저희 주위를 맴돌면서 마치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함께 나눈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으로 모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섭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숨소리, 심장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다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태섭 씨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함께 해준 것, 위험한 순간에도 함께 해준 것, 그리고 이 모든 특별한 경험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거예요. 저도 태섭 씨에게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모험들을 함께 해주셨고, 위험한 순간에는 저를 구해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런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포옹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이 연결을 끊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섭 씨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고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하루 종일 함께한 여정의 마무리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저희는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순간의 여운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태섭 씨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 말이에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태섭 씨와의 포옹을 생각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 든든한 품,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태섭 씨는 여행 작가이시니까 언젠가는 떠나셔야 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태섭 씨와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마지막 그 포옹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어요. 태섭 씨가 계획하신 섬 취재가 모두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언제 떠나시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떠난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태섭 씨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혜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태섭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나갔어요. 태섭 씨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이번 취재로 쓰신 원고인 것 같았어요. 태섭 씨가 제 앞에 앉으시면서 그 원고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표지에는 바다가 품은 이야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제목이었어요. 저는 태섭 씨가 어떤 이야기를 쓰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요. 태섭 씨가 원고의 첫 장을 떼어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가의 원고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어요. 첫 장을 받아들고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불꽃놀이 장면부터 시작되는 글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묘사가 마치 그날 밤을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태섭 씨의 글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섬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주인공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섭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섬의 아름다움도 발견했지만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을 만난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의 진짜 주인공은 섬이 아니라 저라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인 제가 어떻게 작가의 글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태섭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어보자 태섭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첫 장 원고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저와 함께한 경험들이라고요.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불꽃놀이를 함께 본 이야기, 등대에 올라간 이야기, 무인도에서의 모험까지. 모든 게 저희가 함께 경험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태섭 씨의 글로 쓰여지니까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이 원고가 잡지에 실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태섭 씨가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잡지에 실린다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영광스럽기도 했어요. 태섭 씨 같은 훌륭한 작가가 저를 글의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신다니.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태섭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단순히 취재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저를 봐주신 것,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주신 것까지. 곧 뺄 시간이 되어서 태섭 씨는 떠나셔야 했어요.
한국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태섭 씨가 주신 원고가 있어서 위로가 되었어요. 배가 섬을 떠나면서 태섭 씨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어 드렸어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제 이야기가 잡지에 실릴까요? 태섭 씨가 떠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분이 주신 원고 첫 장을 읽으며 그때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정말 꿈 같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과연 제 이야기가 정말 잡지에 실릴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게스트하우스로 달려오셨어요. 손에는 막 도착한 잡지를 들고 계셨는데 정말 흥분하신 것 같았어요. 혜진아, 이거 봐. 하시면서 잡지를 저에게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잡지 표지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사진이 표지에 실려 있었거든요. 태섭 씨가 찍어 주신 사진 중에서 제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잡지 표지 모델이 되다니. 표지에는 제 사진과 함께 등대, 불꽃놀이, 무인도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태섭 씨가 정말 예술적으로 편집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함께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 장의 표지에 담겨 있었거든요. 급하게 잡지를 펼쳐서 기사를 찾아봤어요. 바다가 품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무려 8페이지에 걸쳐 저희 섬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태섭 씨의 아름다운 글과 함께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감동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태섭 씨가 정말 섬세하고 아름답게 저희의 이야기를 써주셨거든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소설 같았어요. 특히 제가 등장하는 부분들은 너무 예쁘게 묘사되어 있어서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사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이것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그는 지금도 매주 이 섬을 찾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요? 태섭 씨가 매주 이 섬을 찾아오신다고요? 혜진아, 이거 대박이네. 이장님이 신나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잡지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제가 유명해진 걸 정말 축하해 주셨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게스트하우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태섭 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잡지에 쓰신 대로 다시 오신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또 방 하나 있을까요? 태섭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태섭 씨는 정말로 매주 저희 섬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취재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점점 저를 보러 오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태섭 씨를 기다리는 게 일주일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요. 잡지가 발행된 후로 저희 게스트하우스에도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잡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모두들 태섭 씨가 쓴 글처럼 아름다운 섬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태섭 씨는 여전히 매주 저희 섬을 찾아오세요. 이제는 취재가 아니라 정말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태섭 씨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57세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황혼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 감동적인 황혼연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늦은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